여러분,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매일 아침 무심코 자신의 콩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입니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 44세 현역 신장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3만 2천 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하나의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건강식품이라 믿는 달콤한 액체, 꿀이 특정 음식 5가지와 만나는 순간 당신의 콩팥을 서서히 공격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아침 꿀물 한 잔을 드셨나요? 그 꿀물과 함께 두부를 드시지는 않았는지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 절임을 공복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 영상을 단일 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작은 식습관 실수 하나로 평생 투석기에 의지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치명적인 음식 조합과 동시에 콩팥을 다시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 조합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조합들이 왜 우리 몸에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잘못 드신 분들을 위한 즉각적인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콩팥에 쌓인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여 콩팥을 젊게 되돌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단 30분만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짧은 30분이 여러분의 노년 30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면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두부를 드시고 나서 소화를 돕거나 건강을 위해 꿀물을 바로 마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마 10명 중 6명 이상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의대에서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두부는 어떤 음식일까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와 꿀이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당장 멈춰야 할 강력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을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고제가 필요합니다. 이 응고제의 주성분은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입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반면 꿀 속에는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효소와 유기산이 우리 몸의 보약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두부의 응고제 성분과 만나는 순간 이들은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반응은 섭취 후 15분 이내, 즉 장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황산 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불용성 침전물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는 아주 미세하고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의 크기는 평균 0.003mm에 불과합니다. 대한화학회 분석 결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치 거대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역과 장치가 있는데 이곳 모세혈관의 직경은 고작 0.009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측정 자료. 그런데 0.003mm 크기의 딱딱한 결정체가 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긁히고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염증이 반복되면 부드러웠던 혈관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 섬유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지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5년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매일 아침 두부와 꿀을 함께 드신 분들의 콩팥 기능은 같은 연령 대비 평균 37%더 빠르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7%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침전물은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 속에 쌓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지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본 도쿄대학 10년 추적 연구 결과. 그러면 콩팥은 이 독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과부하 상태로 일해야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20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 위산 분비량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나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꿀을 드시면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 기준.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이미 두부와 꿀을 함께 드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따뜻한 물 500ml를 천천히 마시고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하십시오. 물을 마시면 장 속에 침전물이 희석되고 걷기 운동은 장 운동을 촉진하여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인 두부와 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은 훌륭한 식품이지만 함께 먹으면 콩팥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부와 꿀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꿀물의 온도 조절 실패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꿀물을 어떻게 타셨나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넣으셨나요?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 아침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흔한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보물창고입니다.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효소의 92%가 30초 이내에 파괴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면 HMF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이라는 화학 물질이 급격히 생성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변질된 화합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주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 자료. HMF가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역과하느라 바쁩니다. 여기에 정체불명의 독성 물질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탄 꿀을 8주간 투여한 그룹은 미지근한 물에 탄 꿀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콩팥 세포 손상 지표가 무려 5.3배나 높았습니다. 5.3배입니다. HMF는 특히 콩팥의 세뇨관 세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세뇨관은 역과된 혈액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재흡수하고 노폐물을 농축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품 섞인 소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식품영양학회 권장 기준.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꿀물을 마신 직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매일 아침 무심코 자신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는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15년간 추적 연구하여 발표한 결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위한 상식이라 믿으며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여기 44세 현역 신장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3만 2천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우리가 건강식품이라 굳게 믿어왔던 꿀이 특정 음식 5가지와 만나는 순간 어떻게 우리의 콩팥을 공격하는 독으로 변하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도 꿀물 한 잔을 드셨나요? 그 꿀물과 함께 두부를 드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바로 이어서 마셨습니까? 또는 건강에 좋다는 마늘 절임을 공복에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잠시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작은 실수 하나로 평생 투석기기에 의지하며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콩팥의 치명적인 5가지 조합과 망가진 콩팥을 다시 젊게 되돌릴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콩팥 건강을 위해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이 조합들이 왜 우리 몸에 위험한지 그 과학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이미 잘못된 조합을 섭취하신 분들을 위한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콩팥 속 독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기능을 되살리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여 콩팥을 젊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30분은 여러분의 노년 30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두부 한 모를 드신 후 소화를 돕거나 건강을 위해 꿀물을 바로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손 들어 보세요. 아마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의과대학에서 올바른 지식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두부와 꿀이 만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당장 멈춰야 할 치명적인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콩을 갈아 만든 콩물을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응고제가 필수적입니다. 이 응고제의 주성분은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 성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꿀에는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효소와 유기산이 우리 몸에 보약처럼 작용하며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하지만 꿀의 유기산이 두부 속 응고제 성분을 만나는 순간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이 반응은 섭취 후 15분 이내에 우리 장 속에서 즉시 시작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황산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불용성 침전물이라는 것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아주 미세하고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의 크기는 평균 0.003mm에 불과합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 눈으로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마치 거대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콩팥에는 혈액을 걸러내는 정교한 역과 장치인 사구체가 있는데 이곳 모세혈관의 직경은 고작 0.09mm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측정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0.003mm 크기의 딱딱한 결정체가 이 좁은 혈관을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긁히면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부드러웠던 혈관은 점차 딱딱하게 굳어가는데 이것을 바로 섬유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섬유화 현상이 바로 콩팥 노화를 급격히 빨라지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장내과에서 5년간 2천여 명을 관찰한 결과 매일 아침 두부와 꿀을 함께 드신 분들의 콩팥 기능은 같은 연령 대비 평균 37%나 더 빠르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37%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불용성 침전물은 위장에서 소화될까요?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차에 그대로 장 속에 쌓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과정에서 독소가 만들어지는데 일본 도쿄 대학의 10년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20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위산 분비량 또한 적어집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도 나이가 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가요?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밤에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에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콩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겁니다.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꿀을 드시면 됩니다. 이는 대한영양학회 권장 기준입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이미 두부와 꿀을 함께 드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따뜻한 물 500ml 정도를 천천히 마시고 가볍게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세요. 따뜻한 물은 장 속에 침전물을 희석시키고 걷기 운동은 잔군동을 촉진하여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두부와 꿀은 각각은 훌륭하지만 함께 먹으면 콩팥에 해로운 적이 됩니다. 최소 2시간의 간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부와 꿀보다도 더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매일 아침 무심코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꿀물을 어떻게 타셨나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넣으셨나요? 이 작은 온도 차이가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좌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보고입니다.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효소의 92%가 단 30초 이내에 파괴됩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풍부한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면 HMF라는 화학 물질이 급격히 생성됩니다.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의 줄임말이죠. 이것은 일종의 변질된 화합물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주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MF가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콩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역과하느라 바쁜데 여기에 정체불명의 독성 물질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0도 이상의 물에 탄 꿀을 8주간 투여한 그룹은 미지근한 물에 탄 꿀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콩팥 세포 손상 지표가 무려 5.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5.3배입니다. HMF는 특히 콩팥 세뇨관 세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세뇨관은 역과된 혈액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재흡수하고 노폐물을 농축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며 단백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품 섞인 소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은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식품영양학회의 권장 기준이기도 합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꿀물을 마신 직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겁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그저 잠을 깨우는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 특히 콩팥에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키죠. 꿀물 섭취 후 우리 콩팥은 꿀 속의 귀한 영양 성분을 차분히 흡수하고 몸속 독소를 걸러내는 중요한 작업을 할 시간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는 순간 카페인은 마치 재촉이라도 하듯 몸 밖으로 수분을 강제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꿀물을 마신 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카페인 음료를 마실 경우 콩팥 내 사구체 내부 압력이 무려 42%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사구체는 우리 콩팥에서 혈액을 역과하는 아주 섬세하고 미세한 혈관 다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러한 압력 증가가 반복되면 혈관벽이 점차 얇아지고 손상될 위험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페인은 꿀 속에 풍부하게 담긴 유익한 미네랄, 특히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마저 방해하여 우리 몸의 미네랄 대사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꿀은 본래 우리 몸을 야갈칼리성으로 만들어 콩팥의 해독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커피의 강한 산성 성분은 이러한 꿀의 이로운 작용을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파톨릭 대학교 의대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산알칼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결국 만성 피로와 심각한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피하고 꿀물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온도를 측정할 도구가 없다면 손등에 몇 방울 떨어뜨려 보았을 때 뜨겁지 않고 기분 좋게 따뜻한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이 정도 온도가 꿀의 유효 성분을 보존하고 흡수를 돕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둘째, 꿀물을 마신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 음료를 드세요. 이 시간은 콩팥이 꿀의 귀한 영양소를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흡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배려입니다. 만약 나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순서를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먼저 커피를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 꿀물을 드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두 가지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꿀물과 커피를 연이어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꿀물의 온도와 커피 섭취 시기, 이 두 가지 작은 습관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쉬운 방법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지어 건강에 가장 좋다고 굳게 믿으며 매일 섭취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생마늘과 꿀의 만남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서 직접 만든 마늘 절임을 드시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신선한 마늘을 사다가 집에서 꿀에 듬뿍 담가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마늘 절임병을 열어 마늘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마늘이 완전히 투명해질 만큼 충분히 숙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얗고 아삭한 생마늘 상태 그대로인지 말입니다. 만약 숙성이 덜 된 생마늘을 꿀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천천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밭에서 나는 산삼,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 우리 몸에 더할 나위 없이 이로운 음식임이 분명합니다. 꿀 역시 마찬가지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에는 그 어떤 독보다도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이 많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자극성을 지닌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이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꿀 속의 특정 유기산과 결합하여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마늘의 알리신 농도는 익힌 마늘보다 무려 12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 고농도 알리신이 꿀과 만나면 위산 분비가 평소보다 3.7배나 폭증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위장이 이처럼 강하게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의 수분을 위장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콩팥은 충분한 혈류 공급 없이는 본래의 해독 및 여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콩팥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생마늘의 강한 자극성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콩팥 기능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 대사 산물이 얼마나 잘 걸러지고 배출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사 주 이상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들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균 23%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이 한계를 넘어섰고 더 이상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하며 정말 가슴 아프게 지켜본 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분을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60대 중반의 최 선생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시고 식단 또한 철저히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죠. 어느 날 초회 선생님은 친구분으로부터 마늘 절임이 기력 회복과 콩팥 건강에 최고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최 선생님은 그 길로 시장에 가셔서 가장 좋은 국산 마늘과 귀한 토종꿀을 직접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마늘 특유의 알싸하고 매운맛이 마치 몸속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마늘을 찌거나 구워서 익히는 과정 없이 생마늘을 그대로 꿀단지에 담그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성격이 급하셨던 최 선생님은 충분한 숙성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뚜껑을 개봉하여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몸에서 열이 나고 활력이 솟는 듯한 느낌의 초회 선생님은 이 비법을 주변 친구들에게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차에 지나기도 전에 초회 선생님의 몸에는 이상하고 불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은 발등이 너무 부어올라 도저히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주무셔야 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소변 신호가 와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만 했습니다. 소변은 또 어떻고요? 물을 몇 번이나 내려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초회 선생님은 이 모든 증상을 그저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겠거니 하며 무리하게 참고 계속해서 마늘 절임을 드셨습니다. 잘못된 믿음이 스스로의 건강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초회 선생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힘쓰셨던 초회 선생님의 콩팥 지표는 이미 일반인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투석기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회 선생님은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는 초회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잡고 깊이 위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정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이 꿀과 만나면서 마치 화학적 폭탄과 같은 작용을 일으켰고 그것이 선생님의 소중한 콩팥 세포를 밤낮 없이 공격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최 선생님은 비교적 조기에 발견하여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 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통해 콩팥 수치를 서서히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회 선생님은 그때의 공포와 고통을 아직도 잊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했던 행동들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오히려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꿀, 이 두 가지 좋은 식재료를 어떻게 섭취해야만 건강에 이로울 수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명확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늘을 꿀에 절이기 전에 반드시 익히세요. 찌거나 구워서 마늘을 충분히 익히면 알리신의 강한 자극성 성분이 무려 90% 이상 감소한다는 식품 공학회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열을 가해 독성을 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생마늘의 효능을 고집하고 싶으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키십시오. 긴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알리신은 아젠이라는 부드럽고 몸에 더 이로운 성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셋째, 아무리 잘 숙성된 마늘 꿀이라도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한쪽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집에 숙성이 덜 된 마늘 꿀이 있다면 버리기는 아까우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최소 6개월을 더 숙성시키세요. 마늘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아삭한 식감이 사라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치명적인 조합인 생마늘과 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반드시 충분히 숙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 6개월. 이 기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세 가지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네 번째 조합은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약물과 우유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약을 드실 때 물 대신 우유로 삼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심지어 건강을 위해 우유에 꿀까지 타서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위를 보호하고 약의 흡수를 도와줄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유와의 조합이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우유 속의 칼슘 성분이 수많은 약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단단히 결합하여 약물의 체내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대한약학회가 발표한 충격적인 자료에 따르면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약을 복용할 경우 약효가 무려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결국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것과 같습니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셈이죠. 우리 몸속에서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약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혈중 약물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혈압이 좀처럼 조절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70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약을 우유와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혈압이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그 원인이 바로 약과 우유의 잘못된 조합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꿀까지 더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해집니다. 꿀의 당분 성분은 일부 약물의 대사 속도를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꿀을 탄 우유, 즉 꿀 우유를 함께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예측 불가능하게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이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약 복용 전후 30분 이내에 꿀 우유를 마신 그룹은 평소보다 혈당 변동폭이 무려 2.8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골다공증약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은 칼슘과 결합하는 순간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뼈가 약해지는 것 같다면 바로 이 우유와의 조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조합을 피하고 약효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약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만 드십시오. 우유는 물론 주스나 커피도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적인 지침입니다. 둘째, 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동안은 우유를 섭취하지 마십시오. 약 성분이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만약 꿀 우유를 꼭 드시고 싶다면 약 복용 2시간 전에 미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매일 아침 약과 함께 꿀 우유를 드셨다면 다음 진료 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반드시 이 사실을 말씀드리십시오.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효과와 신체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효과를 보지 못하면 흔히 약물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약물은 결국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약물과 우유, 그리고 꿀의 조합이 왜 치명적인지에 대한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약물과 우유 슬래시 꿀 섭취 사이에 최소 2시간의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꿀과 찬 음식의 조합입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시원한 빙수와의 조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철 시원한 빙수에 달콤한 꿀을 뿌려 드신 적 있으시죠? 아니면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꿀을 곁들여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물론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시원한 조합이 우리 콩팥에는 어떤 충격을 가할까요? 무려 이중 타격을 가하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 때문입니다. 꿀은 청와 비슷한 온도에서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활성화되어 제 기능을 하려는 순간 차가운 얼음이나 차가운 음식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꿀 속에 풍부한 유익한 효소들의 활동이 즉시 정지되어 버립니다.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꿀은 그저 몸에 이롭지 않은 설탕물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찬 음식은 위장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차가운 기운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혈액 순환이 저해되고 그 결과 소화 효소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꿀에 들어있는 아무리 좋은 성분들이라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대부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아이스크림에는 유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유지방이 꿀의 당분과 만나면 우리 혈액 속 중성지방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톨릭 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꿀과 고지방 음식을 함께 섭취할 경우 중성지방 수치가 3시간 내에 평소보다 무려 4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반복되면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콩팥과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결국 콩팥 동맥 경화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콩팥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로운 조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은 반드시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차가운 음식과는 절대 섞지 마십시오. 만약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가 간절하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충분히 녹여 꿀의 효소를 활성화시킨 후 얼음을 소량만 띄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꿀의 좋은 성분과 효소를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위협하는 5가지 치명적인 조합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꿀과 두부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십시오. 둘째, 꿀은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드시고 커피는 꿀 섭취 1시간 후에 드세요. 셋째, 마늘은 반드시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킨 후 섭취하십시오. 넷째, 약 복용 전후로는 최소 2시간 동안 꿀 우유를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꿀과 찬 음식은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 5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최소 15년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콩팥 속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우리 몸에 적정한 산도 pH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점차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꿀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콩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황금 재료는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를 넘어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선사하는 약재입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계피 속에 풍부한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콩팥의 핵심 기능 단위인 사구체의 역과 압력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콩팥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뇨로 인해 콩팥이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계피의 종류입니다. 반드시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장기 복용 시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황금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흔히 산성이라 콩팥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발효 사과 식초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 대사 과정을 거치는 순간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의 풍부한 칼륨과 사과 식초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콩팥 속에 쌓인 요산 결정과 불필요한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 속에 낀 석회질을 식초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듯 우리 콩팥의 사구체 구석구석을 청소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황금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 속의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무려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매일 레몬물을 마신 그룹은 콩팥 결석 발생률이 일반 그룹보다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기적의 재료로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콩팥 살리는 황금 레시피. 재료: 미지근한 물 200ml, 꿀 한 큰술, 실론 계피가루 한 작은술, 자연 발효 사과 식초 한 큰술, 신선한 레몬즙 반개 분량. 만드는 법: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꿀 한 큰술을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 완전히 녹입니다. 금속 숟가락은 산성 성분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이어서 실론 계피가루 한 작은 술을 넣습니다. 자연 발효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레몬 반 개를 짜서 즙을 넣습니다. 마시는 법: 모든 재료를 잘 섞은 후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이 황금 레시피는 특히 아침 공복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마셨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시간대가 콩팥의 경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항,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와 레몬즙의 양을 절반으로 줄여 시작하시고 일주일 정도 몸이 적응하는 시간을 가진 후 서서히 원래 용량으로 늘려가십시오. 황금 레시피 효과, 기간별 변화. 이 레시피를 2주간 꾸준히 드시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4주 후에는 소변의 거품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주 후에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주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아마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레시피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평균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에서 1.1로 개선되었는데 이는 무려 21% 개선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황금 레시피를 섭취하실 때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십시오. 이 레시피에 포함된 칼륨 함량이 높아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꿀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혈당 변화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와 레몬의 양을 조절하거나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금속 용기나 금속 숟가락 사용은 피하십시오.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으므로 유리나 나무 재질의 용기와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황금 레시피와 함께 병행하면 콩팥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젊게 만드는 5가지 생활 습관. 첫째, 하루 1.5 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십시오. 단,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 말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하루 몇 그램 이하로 제한해야 할까요? 5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김치 또한 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30분 걷기를 실천해 주십시오. 격렬하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인 걷기가 콩팥에 훨씬 이롭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우리 몸의 콩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 활동을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줄이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고 콩팥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콩팥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조합은 무엇이었을까요? 꿀 섭취 후 두부 2시간 간격, 꿀과 뜨거운 물 40도 이상, 꿀과 생마늘 6개월 숙성 필수, 꿀과 약물 2시간 간격, 꿀과 찬 음식 절대 금지. 콩팥을 살리는 황금 레시피는 무엇이었죠? 미지근한 물에 꿀, 실론 시나몬, 사과식초, 레몬을 넣고 매일 아침 공복 5시에서 7시 사이에 12주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콩팥을 젊게 만드는 5가지 생활 습관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루 물 1점, 5리터에서 2리터를 나누어 마시기, 소금 섭취, 하루 5g 이하로 제한 매일 30분 걷기 실천 밤 11시, 전에 취침 스트레스 관리 사랑하는 여러분, 콩팥은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예시처럼 잘못된 상식과 조급함으로 소중한 몸을 망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맞추고 꿀 한 숟가락을 정성스레 녹여 드시는 그 짧은 시간이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아야 무엇이 맑아질까요? 여러분의 혈액이 맑아지고 나아가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무엇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에서 구해낼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놀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